오늘 첫 번째 세션 게스트로 3D 센서 기반의 자율제조라는 주제로 오늘 4DI 비전의 이희공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DI 비전 이희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네. 그 센서 있잖아요. 네네. 3D 센서가 센서 시장은 지금 원래 저 궁금한 게 센서 IoT 뭐 되게 많이 쓸 것 같은데 네네. 원래 센서 시장은 어느 나라가 주로 주도를 많이 했나요? 이제 보통 이제 고가의 어떤 정밀 솔루션은 뭐 독일이나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주로 많이 그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도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성능도 많이 지금 뭐 기존 선발 주제에 비해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된 상황입니다. 중국이 뭐 글로벌한 생산 기지니까 네네. 거기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공장도 많고 그렇죠. 로봇 현재 좀 자동화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실제로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서 검증되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 여러 공정에 이제 로봇 공정에 어떤 센서를 이용하는 것이 네네. 중국 기업이 되게 많이 하면 어떤 중국 기업들하고 차별화시키기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4DI 비전은 어떤 식으로 뭔가 제일 큰 차별화가 어떤 겁니까?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3D 센서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스템 인터그레이션을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는 AI를 적용을 해서 로봇 프로그래밍을 쉽게 센서만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이 딱 나온 거예요? PC가 필요 없이? 그렇죠. PC가 필요 없이 센서 내에 AI 솔루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실제로 프로그래밍의 그런 버든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이제 솔루션, 저희 이제 올인원 솔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그것이 네. 또 시스템 따른 별도의 것이 필요한 거고 항상.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방금 이제 소개해 드렸지만 저희 4DI 비전은 3D 센서를 이용해서 자율 제조, 그 다음에 불량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같이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네. 저는 이제 창업자이자 대표이고요. 이제 저희는 뭐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4DI 비전의 이유는 굉장히 좀 궁금해들 하세요. 이 4D가 무슨 의미냐, 새로운 센서냐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XYZ가 보통 3차원에서 그렇죠. 표현하는 네네. 디멘션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디멘션은 이제 주파수, 이제 파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보면 이제 사과처럼 썩은 사과나 어떤 화학적인 좀 분석을 같이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축으로 우리가 AI에서 저희 인베디드된 AI로 직접 분석을 해서 제어를 하거나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3D로 뭐 위치나 거리뿐만 아니라 이 화학적인 걸로 4D로 해가지고 이제 상태까지 그렇죠. 상태까지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또 하나 이제 차별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엔진들이 크게 보면 인식하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태스크를 계획하는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로봇 행위를 이제 제어하는 엔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모든 엔진들을 이제 다 사실은 이 인베디드화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중에서 필요한 요소, 태스크에 맞는 요소만을 각각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PC 없이 바로 컨트롤러로 보내기 때문에 이 레이턴시, 시간 지연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원래 3D 데이터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죠. 그럼 저 지금 테슬라뷰? 테슬라뷰. 지금 저희 4DI 비전의 제품인 것 명인 것 같은데 테슬라뷰 안에 그러면 GPU나 엔비디아의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안에? 네네. 테슬라뷰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제슨 제슨의 가장 이제 강력한 버전이 들어가서 저희가 쿠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딥러닝 엔진, 그 다음에 3D 포인트 프로세싱 엔진, 그 다음에 빔피킹 솔루션의 핵심 요소인 그래스 플래닝, 파지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트라젝토리, 패스 플래닝 생성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따 자세히 설명하지만 4D 테슬라뷰라는 것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 분야가 지금 주로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굉장히 정밀도가 높은 그런 썸 밀리미터의 정확도가 필요하고 XYZ뿐만 아니라 3차원의 포즈, 보통 요럴 피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6차원 벡터로 표현되는데 그런 정밀하게
그 사람이 완전 무인할 가게에서는 그 사람 손이 실제로 수행하는 그 정밀도로 어떤 체결을 하거나 뭘 집어서 옮기거나 이제 이렇게 그 완전 무인화 그 공정에 주로 적용이 되는 센서입니다. 네. 그런 분야가 네.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그 가이던스라고 해서 뭐 나사를 이렇게 조이거나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 용접 라인을 이제 추적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서 랜덤하게 쌓여 있는 물체를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집는 이제 이런 걸 빈피킹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런 그래서 집어서 옮기거나 그다음에 어디에 정확히 이제 위치를 하게 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뭔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델리키트하게 그죠? 네네. 네, 섬세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네. 조금 더 한 발을 더 나가서 이제 무인 제조를 하면 어떤 시퀀스가 있어요. 어떤 순서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이제 거기까지도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외에도 뭐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홈에도 저희가 저희 3D 센서 솔루션을 통해서 자동화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현재는 이게 그 로봇 팔이 일단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그 공정이 자동화되면서 좀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주로 그 대기업과 그 다음에 그 국제 연구소랑 주로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네네. 저 로봇팔에 저렇게 붙어 있군요. 네. 좀 가벼워하겠네요. 저기도 맞습니다. 너무 무거워도 안 되겠네요, 저게. 네, 보통 협동 로봇은 굉장히 이제 페이로드가 작기도 하고 그렇죠. 산업용 로봇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페이로드가 얼마나 그 많지 않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가볍고 또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로봇팔이라는 게. 그래서 저게 좀 작아야 됩니다, 사이즈가. 그러면서도 또 빨라야 되고. 그렇죠. 아니 언제 창업하셨다고 그랬죠? 제가 2018년에 아니 2018년도에 창업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 제조 공정 라인이 되게 저 민감한 분야인데 저기 굴지에 대기업들이 이미 공정 라인 저 적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비결이 뭐예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그 산업용보다는 어떤 가정용으로 쓴 센서를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L사의 일단은 생산기술연구소랑 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좀 뭐 그런 개선점이나 또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있는 3D 센서 수준에서 좀 부족한 점을 좀 현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꼭 그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늘 테마는 이제 3D 센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로봇 지능이 이제 이 센서 시장과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로봇 팔 시장은 사실은 한국 시장도 굉장히 커요. 이제 밀도로 보면 사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로봇 팔 밀도로 보면. 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북아가 로봇 팔이 가장 그렇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제 크게 보면 로봇 팔은 산업용이 있고 협동 로봇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훨씬 큽니다. 이건 이제 올 5월 달에 저희가 시카고에 그 오토메이트라는 세계 최대의 그 자동화 전시회에서 그 자료를 가져온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각 산업 그 섹터별로 그 자동화 시장, 3D 카메라가 어떻게 그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프로덕트에서 주로 쓰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그 이 3D 시장의 그 성장률이 이 머신 비장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 이내에 이 성장 속도가 머신 비장은 모든 섹터 중에서 가장 빠르다, 가장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북미 시장에서 새로 지금 공장을 막 짓고 있잖아요. 결국 인건비를 얼마나 줄이냐 목적인데, 이 자동화를 위해서는 이 3D 센서 시장이 그런 무인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불량 검출에서 핵심적인 그런 컴포넌트로 성장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시장이 커지니까 이건 로봇 시장이 커지면 같이 커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로봇 팔 시장을 저희가 그 타겟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저희 솔루션의 목표는 SI 기업들이 다양한 공정에 얼마나 이 3D 센서를
그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는 SI 기업들은 북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굉장히 많아요. 현지 로컬 그 SI 업체들은. 근데 문제는 그 굉장히 센서의 그 인터페이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하는 인터페이스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엮어서 AI 솔루션을 적용해서 SI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이 자동화 라인에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SI 업체들이 얼마나 이 저희 센서만을 이용을 해서 그 빠른 시간에 다양한 그 제조 산업과 라인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SI들이 이 만드신 포디아이들이 만드는 센서를 로봇 공정에다가 적용하는 그 프로세스까지 뭔가 자동화시키는 것까지 뭔가 도와주겠다? 네. 좀 그거를 적용하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그 효과적으로 그 로보틱스의 어떤 그런 전문가적인 지식이 적어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새 생성의 AI가 말만 자연어로 좀 얘기하면 코딩해 주듯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 SI가 좀만 말로만 자연어로 좀 얘기하면 조건 얘기하면 알아서 얘가 로봇의 어떤 액션 플래닝, 그것들을 다 만들어주겠네, 액션 프로세스를. 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굉장히 먼 얘기가 알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사이에 이제 사실 챗GPT가 나오기 전만 해도 저희가 이제 이런 저게 사실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는 많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새 로봇 AI가 마지막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가 실제로 산업화, 응용화로 가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이후에 대표님은 딱 처음에 챗GPT 딱 보고서 이걸 생각했겠네. 그걸 딱 보는 순간. 물론입니다. 전 챗GPT를 보고 이제 생각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계에서도 이미 좀 2, 3년 전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인바디드, 체화된 AI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AGI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지능이 뭐냐. 진짜 지능이란 거는 어떤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 하면서 이루어진 게 진짜 지능이지, 어떤 말이나 심볼로만 이루어지는 건 사실은 지능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이 지구와 어떤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진화를 한 거기 때문에, 궁극적인 어떤 총체적인 지능이라는 거는 바로 이 물리적에서 로봇이 이 심볼 한 거랑 그라운딩 하면서 이렇게 인터랙션 하는 거야만 진짜로 우리가 AGI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D 센서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제 얘기를 드리고, 로봇 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화두를 던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3차원 센서, 광학식 센서를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스테레오를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두 개라서 보통은 이제 좌우에 쌍안을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다도 굉장히 익숙하세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죠. 라이다도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익숙하신 게 이제 레이저 기반으로 이렇게 라인 스캔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정밀하게 표면이나 형상 분량할 때 이제 쓰이는 센서고, 이제 구조광 방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구조광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레이저도 그렇지만 하나는 카메라고 하나는 어떤 광원을 쏘는 프로젝터예요. 그래서 프로젝터가 패턴을 좀 여러 개 쏴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위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좀 반도체 공정에 많이 쓰이는 건데, 굉장히 정밀하게 현미경으로 이제 표면을 스캔하는 방식, 이제 이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아까 3차원 센서 제 시장에 말씀드렸는데, 어떤 요새 배터리 폭발 때문에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그 안쪽을 보는 3D 센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카메라 기반으로 어떤 표면을 스캔하는 센서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 뭐 특징적을 보자면은 이제 저희는 주로 레이저 3D 프로파일러랑 이제 구조광 3D 센서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이제 왜 이제 이 센서를 저희가 사용을 하냐면은, 일단 정밀도 측면에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어떤 손으로 그 작업을 할 만한 정밀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정밀도가 나오는 거는 스테레오나 라이더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더는 스캔하기 때문에 이게 뎁스의 정밀도가 나오는데, XY 인플레이션 그런 그러니까 촘촘하게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테레오도 마찬가지로 어떤 액티브하게 광을 쏴주더라도 양쪽의 카메라에 어떤 가려지거나 실제로 그걸 매칭하는 알고리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백색 간섭계는 너무 이제 고가고 또 대면적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요 자율주행 쪽에 쓰이는
센서는 주로 구조광 3D 센서 아니면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인업을 보시면은 그 구조광 방식의 그 테세라 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세라 뷰도 저희가 그 거리별로, 왜냐면 카메라기 때문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 거리에 따라서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 이제 표면의 특성이 좀 투명한 게 있어요. 요새 뭐 유리 기판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유리 검사할 때 이런 방식이 이제 구조광 패턴을 똑같이 쏘는데 약간 그 대칭적인 그런 그 카메라하고 프로젝터 이제 대칭으로 배치해서 이게 요걸 이제 편향이라고 하는데 둘 다 이제 위상을 측정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저 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레이저를 써가지고 이렇게 라인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레이저 뷰, 크게 보면 테세라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세라 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세계에서 사실 최경량이에요. 이제 가장 요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비드라는 회사는 이제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에 있는 그 센서 회사인데 사실은 가장 좀 정밀한 좀 센서로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많이 주로 국내 시장에도 대접 있고 매크마인드라는 또 센서가 여러 라인업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좀 가볍고 그다음에 작고 그다음에 속도도 가장 빠릅니다. 가장 저희가 그 광학 설계나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그다음에 발열량도 제일 작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 발열량이 적은 이유는 요게 그 연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빛을 쏘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이게 다운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그 차별점은 그 3D 센서 안에 AI 엔진, 그다음에 3D 포인트 프로세스 엔진, 그다음에 그 빔피킹 솔루션 플래너, 그다음에 요 로봇 파일 제어하는 걸 시뮬레이터랑 같이 연동을 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로 직접 저희 센서 안에 디플로이해서 PC 없이 다이렉트로 로봇 컨트롤러나 PLC를 연동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로봇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PC 없다는 것은 사실 공정에 있어서 뭔가 에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 것 같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레이턴시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조금 그 시스템 아까 인터그레이션 할 때도 저희 그 센서에서 컨트롤러로 바로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도가 줄어드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봇이나 또 AMR 같이 움직일 때는 이렇게 PC가 있으면 좀 거추장스럽잖아요. 무게도 나가고. 저희 센서만 그 팔에 그 팔목에 손목에 달게 되면 바로 그렇게 물류나 여러 개 움직이는 로봇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근접한 솔루션을 위해서 이제 저 아까 그 가시광 말고 이제 저희가 주로 근접 개선을 쓰게 되면 발열량을 10%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폭이나 보통 방수할 때는 이렇게 커버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열량이 굉장히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특화돼서 저희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근거리용은 보통 이제 근접 개선을 해서 좀 발열량이 적은 걸 추천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원거리로 갈수록 아무래도 광이 세게 쏴야 돼요. 그래서 한 2m까지 저희가 그 백색광을 이용해서 좀 멀리 대면적 검사를 할 때, 이제 대면적으로 할 때 이제 그렇게 보내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 광학, AI, 전자 이 모든 것이 다 3일자가 잘 돼야지 이런 거 하는 거네요. 저희가 사실은 25명 정도의 회사의 규모인데 20명이 사실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걸 인하우스로 지금 뭐 일부 외주는 추고 있지만은 이제 설계 자체는 저희가 하드웨어, 기구,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시뮬레이터 모든 엔진을 자체적으로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아까 그 구조광 센서에 비하면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저 뷰도 이제 저희가 FPG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그 프레임 레이치 높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뎁스만 뽑기 위해서 FPGA 카메라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아마 가장 최소형입니다. 최소형 제가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공정이나 금속 표면 같이 이렇게 그 좀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할 때 표면이나 형상 검사 이게 보면은 좀 약간 까다로운 게 이게 3D 쉐입이란 게 이 뎁스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중장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걸 할 때 이 봐야 되는 그 폭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면 카메라에
어떤 포커스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쉐입도 형상도 봐야 되고 또 표면의 스크래치나 이런 불량도 봐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솔루션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저희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그런 센서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엘리베이터 도어에 이제 표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라인 스캔 카메라 4개나 해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넓은 면적을 촘촘하게 봐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4개 카메라 합성해가지고 하나의 카메라처럼 만드는 이제 요런 와이드 뷰 솔루션. 요거는 사실 초고속 스캔이에요. 초고속 라인 스캔인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 그 고속 열차가 100km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철로 표면을 예, 자동으로 저희가 실제로 열차에 고속으로 운행하는 달아서 이렇게 스캔할 수 운행 중에 찍는 거예요? 네네. 운행 중에서 왜냐면 저게 심해지면은 탈선이 되게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초고속 할 때 이게 초고속 스캐너 가지고 리얼타임으로 저거를 저희가 적용되고 있는 건? 네네. 저희가 일단은 우리가 일단 뭔가 KTX를 안전하게 타고 있는 게 다 어떻게 보면 또 4D IBG나 이런 기술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그 혈도기술 연구나 적용을 해서 지금 내년 초에 이제 독일에도 저희가 실증을 가긴 하는데 현재까지는 뭐 달리는 주행보다는 좀 뭐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좀 심야 시간대에 이제 그럴 때 사람이 기존에 하던 걸 대신해서 저런 장비들이 투입돼서 좀 탈선 예방, 철로 보수 작업을 언제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다음 테마로 이제 로봇 지능을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봇 지능이란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먼저 좀 다중 언어 모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의 트렌드가 기존에 이제 텍스트뿐만 아니라 입력이 멀티모달? 예, 그렇죠. 멀티모달입니다. 멀티모달. 이제 멀티모달인데 이제 여기에 멀티모달로 들어갈 수 있는 게 2D 이미지, 그다음에 비디오, 그다음에 음성,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저희 이제 3D. 예. 3D가 근데 왜 꼭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로 이게 손으로 할 수 있는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정도의 정밀도가 되려면 꼭 3D 센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 모델로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 캐나다에도 연구법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요슈아 벤지오가 원래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네, 맞습니다. 요슈아 벤지오라고 하면 사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어떤 시퀀스의 그 원천적인 그 논문을 쓰셨고, 원래 저분 제프리 힌튼 쪽 제자인가? 아니면 사실은 동료인가? 이제 튜어링 어워즈를 이제 제프리 힌튼하고 그다음에 그 뉴욕대 얀 르쿤 교수, 그다음에 몬트리올 대학의 요슈아 벤지오. 사실은 캐나다가 AI 어떤 메카라고 볼 수 있는데, 토론토에 제프리 힌튼이 있다면 몬트리올은 요슈아 벤지오가 있어요. 이분 관련된 분들하고도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신 거. 그래서 그 밀라라는 것이 이제 요슈아 벤지오가 세운 이제 토론토에는 이제 벡터 인스티튜트라는 토론토 대학의 그 AI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몬트리올에는 그 요슈아 벤지오하고 그다음에 맥길 대학이라고 또 굉장히 연구 중심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몬트리올 대학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로봇 지능에 관해서 이제 로봇 지능에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로봇 프로그래밍 어떻게 사람이 얘기하면 코딩이 아니라 로봇이 이해할 수 있는 로봇의 액션 스페이스가 액션 플랜을 다 이 시퀀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게 그래서 자율제조랑 연결되는 거네. 그렇죠. 그의 역할이 결국은 로봇의 액션을 어떻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수 있냐, 사람의 말을 이해해서. 재밌는 분야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월째 저희 연구원하고 맥길대 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좀 이거는 구글에서 먼저 이제 구글 딥마인더가 최근에 뭐 알파폴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연구들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핑퐁도 자동으로 뭐 사람을 이겼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마추어 레벨만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로보틱스에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데, 로봇 트랜스포머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트랜스포머인데 로봇 그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해주는 트랜스포머를 지금 여기 보면 디코더에 인풋으로 요 텍스트의 그 토큰하고 그 다음에 요 아까 멀티모달 그 비디오를 이용해서 토큰을 생성해서 이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를 미리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대규모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액션 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주방이에요. 주방 환경에서 얼마만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지금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가 그 아키텍처인데, 이게 지금 로봇 트랜스포머 버전 1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요 로봇 트랜스포머 버전 1을 저희 그 엔진에다가 지금 탑재를 하는, 그걸 탑재를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지금 현재 아까 그 시뮬레이터 기반의 비주얼 코딩, 그 다음에 굉장히 또 프로그래밍을 비주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비주얼 프로그래밍 단계를 넘어서 로우 코딩, 최소한의 어떤 전문 지식만 있으면 되고, 노 코딩은 완전하게 전혀 사전 지식이 없어도 말 그대로 그냥 주방 셰프가 그 주방 로봇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빔피킹 프로세서는 AI 엔진은 이제 이렇게 보면 요 3단계로 보통 구성이 있어. 아까 그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 제어하는 거. 그래서 요 3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빔피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이던스, 그 다음에 또 디팔레트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물건을 집어서 옮기는 거. 이제 요런 그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쓰이고 있는데, 일단 사실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좀 155개 9대 산업에, 저희 우리나라 그 주요 산업에 대해서 155개 공정에 대해서 좀 표준화 시켜놨어요. 이게 네. 보면 작업 환경하고 프로세스, 그래서 좀 구조화를 시켜놓은 거네. 네, 그래서 이 구조화된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지금 로봇산업진흥원이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한 대로 로봇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잘 좀 정의된 액션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구조화된 도메인에 이제 어떤 그 로봇이 자기가 자율적으로 뭔가 그 로봇 트랜스폼을 이용해 가지고 얘가 알아서 사람이 자연으로만 명령을 내리면 지가 알아서 액션을 취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어떤 좀 보면은 뭐 자동차면 자동차의 공정에 뭐 좀 특화된 로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거는 좀 사람이 쉽게 그 텍스트로 명령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터로 한번 검증을 하게 되면 꼭 전문적인 그런 로보틱스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단 로봇 프로그래밍을 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로봇 프로그램의 버든을 줄일 수가 있고, 노코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그런 대규모로 구축된 그런 로봇 GPT 모델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 공정에 적용이 되는 것은 한 대표님 생각에 한 몇 년 뒤쯤에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일단은 저희가 올해 지금 10월 달에 그 국내에 그 로봇 월드에 요 데모는 제가 전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데모고 실제로는 저희가 올 연말부터는 저희가 시뮬레이터로 연동해서 좀 텍스트를 이용해서 잘 정의된 공정에서는 로봇 그런 프로그래밍을 실제로 생성할 수 있어서 저희 시뮬레이터 통해서 아까처럼 저희 엔진에 저희 3D 센서에 디플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내년도에는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실제 현장에 적용된 저거를 볼 수가 있겠네요. 아까 뭐 좀 일단 쉬운 것부터 좀 디팔레트 구조화가 잘 되는 것부터 잘 정의되고 비교적 쉬운 단어, 쉬운 그 태스크에 대해서는 저희의 그런 텍스트 기반하고 저희의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하고 2D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로봇 행위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최종 고울은 이제 보통 이제 데모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가 실제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어떤 굉장히 5분 정도의 어떤 긴 시퀀스의 일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노코딩 단계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코딩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GPT처럼 어떤 사람의 그런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그 랭귀지 모델을 실제로 파인 튜닝을 하거나 또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그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로보틱스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분야,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는 셰프가 이렇게 데모를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노코딩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는 저희가 좀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가사 로봇까지도 현재 로봇8이 휴머노이드 그 다음에 가사 로봇에도 이제 많이 보급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떠나서 스마트 홈까지도 이렇게 확대가 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제로 질의응답 시간 좀 됐는데 그래도 한 5분 정도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민님, 이상 동작이 발생할 때 스스로 탐지 보완하는 기능을 위해서 AI 기반 룰셋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어느 수준까지 능동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이제 이상 동작을,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챗GPT도 이제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지만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 대답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시뮬레이터로 먼저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오동작을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그 태스크를 실제로 어떤 주어진 일을 달성을 하는지 또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지를 시뮬레이터에 검증하고, 그럼 그 달성된 그 시퀀스를 그대로 저희 플래닝을 시퀀스 동작을 저희 이제 센서에 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나 어떤 그 아까 잘 구조된 구조가 정의된 그런 제조 공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상 행위를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 하여튼 뭐 공정이나 모델이 바뀌게 되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사전에 항상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예. 네. 네. 박봉남님, 자율제조에서 3D 센서 데이터를 입력으로 해서 제조 흐름을 시각화하고 시뮬레이션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죠. 이제 보통은 이제 대규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시뮬레이터에서 그런 그 워크셀 그 작업 환경의 3D CAD 데이터나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작업해야 되는 대상체, 물체, 타겟에 대한 3D CAD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일단은 저희가 임포트해서 저희 시뮬레이션에 구현을 합니다. 네네. 또한 이제 3D 저희 센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실제로 그 스캔한 그 주변 환경을 같이 결합을 해서 어떤 믹스드 리얼리티가 시뮬레이터 기반이 되는 거죠. 네네. 신익주님, 4DI 비전의 3D 센서가 기존 센서 기술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술적 우위가 있는 건죠? 일단은 뭐 그 가격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비용을 저희 센서만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센서 대비해서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술적인 우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PC가 필요 없이 또 센서만으로는 이거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자동화를. 그래서 보통 뭐 피킷의 빈피킹 솔루션이나 뭐 할콘의 AI 솔루션을 많이 이제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여러 그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복잡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센서만 사게 되면 이 모든 게 올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PC가 없다. 이제 이런 게 가장 큰 속도가 PC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레이턴시가 줄 수밖에 없어요. PC로 보통 3D 센서 그 데이터만 보내는데 거의 1초 가까운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자, 지종호님, 3D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AI 분석을 통해서 제조 오차와 불량에 대한 사전 분석으로 제품의 품질에 대한 오차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제조 그 공정마다 좀 요구사항이 다른데요. 일단은 뭐 그 불량하고 제조 오차 측면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저희는 이제 그 타겟 프리시전이 거의 썸 밀리미터예요. 거의 0.1 밀리미터 이하로 그 불량의 형상하고 그다음에 표면 불량이 되기 때문에 기존 사람이 하던 작업을 거의 완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완전 대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공정 플로우에 좀 자동화도 같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라인 스캔, 아까 3D 레이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선형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턴테이블로 회전하는 이제 그런 좀 과정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사람이 이제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이츠님, 3D 센서를 통한 오탑률은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AI를 통해서 이러한 오탑률도 제어가 가능한 수준일까요? 오탑률이 이제 그러니까 잘못 탐지가 됐다. 불량이 아닌데 이제 불량으로 탐지가 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불량인데 실제로 불량이 아닌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3D 센서를 이제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면 공장에서는 대부분 아까 스테레오가 좀 어려운 이유가, 또는 2D가 어려운 이유가 무늬가 없어요. 대부분 메탈이고 플라스틱이고 되게 단색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오물이 묻었으면 그게 뭐가 파여서 묻은 건지 아니면 얼룩이 진 건지, 그래서 3D 센서를 꼭 도입해야만 이게 그 단조로운 어떤 형상에서 불량 검출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Q&A 세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 대표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좀 이름 불러주세요. 한 분? 네네.
일단 박창민님이 박창민님, 네네, 오케이. 네네. 자, 박창민님, 저희 네.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네. 저희가 준비한 배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한 말씀 해주면 마치고 갈까요? 네. 네, 이제 사실은 3D 센서 시장은 굉장히 이제 양산 라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신뢰성이나 그 다음에 기존에 또 외산 솔루션이 또 없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얼마나 안정성이나 이점이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이제 대기업에서 사실 이제 저희랑 많이 검토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이제 계속 POC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실제 이제 대기업 양산 라인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좀 뭐 저희를 같이 좀 협업하시면 저희가 또 요새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관세도 많이 부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해외 수출할 때도 저희가 또 현장에서 또 다이렉트로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저희 아이디어로도 커스터마이제이션도 가능하니까 일단은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중소기업에서 같이 이제 협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열린 자세로 같이 좀 가치를 창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클 전문 채널 토크화이트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화이트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